지금 보시는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에게 식료품 등을 전달하는 장면인데요.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구세군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굿피플 인터내셔널에서 후원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2022 찾아가는 성탄절 희망박스 나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8년과 2021년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됐으며 대통령 배우자로서는 김건희 여사가 최초로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 댁을 방문해 햇반, 컵밥, 김 등 각종 식료품이 든 희망박스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해당 쪽방촌에는 약 400가구가 한평 남짓한 쪽방에서 거주 중입니다. 어르신은 김건희 여사의 방문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는데요. 지금 빈곤 포르노 타령질 늘어놓다가 대통령실로부터 고발 1호 차당한 장경태는 이건 역시 무슨 포르노라고 주둥이 놀리고 싶겠지요? 역시나 국내 악질 노조를 법과 원칙대로 때려잡으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뉴시스 의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5% 턱 밑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에서 19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2주 전보다 5.0%포인트 급등한 44.5%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2주 전보다 4.2%포인트 하락한 54.1%였으며 잘모름, 무응답은 1.4%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긍정평가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좌파 성향층에서 10.5%포인트, 여성층에서 10.0%포인트나 급등했다고 하니 이 또한 이준석이를 제대로 내친 효과도 있는 거겠지요. 한편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치르기 위한 당헌 개정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23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를 위한 당헌 개정을 마쳤습니다. 개정안에는 당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위,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이른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 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당원 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 당규 개정 작업이 모두 끝난 셈인데요. 이로써 국민의힘은 두 번 다시는 좌파 지지표에 의해 당 정체성이 흐려지는 변종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했습니다. 김행 비대위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 관련 유승민이 매일 좌편향 매체에 나와 윤석열 1인 독재 사당화라고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두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KBS에 출연해 발언한 이 부분만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1인 독재 사당화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던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네. 당원들의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100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네. 그 소위 말해서 이준석 전 대표 쪽을 지지하는 그런 구성비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분들은 아마 유승민 네. 그 전 의원께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윤석열 1인 독재 사당 제가 그 말씀을 한 것을 보고 이분은 우리 당의 당원들을 정말 무시하는구나. 당원을 무시한다고? 네. 당원들이요. 당협위원장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지령같이 내리신다고 쫙 찍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당의 당대표를 하시려면 당심을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셔야지 되는 분이 네. 저렇게 대통령을 폄하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 경선 개입했다고 뭐 유죄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겁박까지 하고 이거는 정말 당원의 도리도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일반 여론조사를 봐도요. 네. 우리 당에서 그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비율이 5에서 7%뿐이 안 나와요. 정말 반성해야지만 돼요. 아니 우리 당원들한테 그 지지를 얻지 못하는 분이 네. 이렇게 대통령을 폄하하고 우리 당원들의 상처를 주면서 당대표를 출마하겠다.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동설에 빠져 있거나 오만방자한테도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오만방자가 있어요. 유 전 의원이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겁박을 거꾸로 겁박을 하고 있죠. 아니 무슨 1인 독재라는 도대체 이게 말이 네. 됩니까? 뭐 전두환 대통령 이전 시절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뭐 체육관 선거하듯이 이렇게 지금 선거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100만 당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네네. 하고 검찰이 드디어 이재명에게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는 이재명 측을 향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음 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들이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데 이어 이재명 본인에게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면서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재명은 22일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받은 데 대해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나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이날 본인의 고향인 경북 안동의 중앙신시장 연설에서 소환 통보에 대해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어제 21일 갑자기 연락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야이 양반아, 검찰이 너까지 거 하나도 안 무서우니 얼굴 좀 보자고 소환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이재명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2일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오는 28일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호영 대변인은 28일 광주에서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일정과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내부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면 조사에 응할지 여부 등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민주당은 과연 대한민국 법위에 군림하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만일 이런 걸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홍준표 시장부터 여당의 단체장부터 수사하고 조사하고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처럼 검찰의 이재명 소환에 김의겸이 뜬금없이 홍준표를 소환해 물타기하고 자빠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2일 검찰이 FC 성남 광고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에게 소환을 통보하자 같은 잣대라면 홍준표 대구시장부터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남FC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남FC를 성남시가 인수해 살려놨고 당시 이재명 시장이 열심히 뛰었다며 이런 걸로 사법 처리를 한다면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시장 등 수많은 단체장들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재명을 이런 거로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한다면 홍준표 대구시장부터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향해 함부로 자꾸 떠들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며 공천 한번 받아보려고 허위 폭로를 계속하면 총선 전에 감옥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을 두고 김의겸 대변인이 경남FC 모금운동을 걸고 넘어지자 반박한 것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의겸 의원의 헛발질은 이미 정평이 나 있고 거짓 폭로도 정평이 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같이 축구단 모금운동을 해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수백억의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받았고 내가 모금한 그 성금은 전혀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문재인조차도 나를 입건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나는 대가성 있는 성금을 받으면 제3자 뇌물수수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았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그것도 모르고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았던 것이라며 김의겸 의원은 법조도 출입한 한겨레 출신 기자로서 그 정도는 알 건데 터무니없이 나를 물고 늘어지는 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나를 잡기 위해 1년 이상 경남지사 시절 수행했던 모든 사업을 깡그리 재조사를 다해도 돈 1원 한 장 나온 게 없어서 모두 내사 종결된 일이 있었다. 양산에 가서 한번 물어보라며 함부로 자꾸 떠들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매월 변함없이 구독료 후원해주시는 조영윤님, 그리고 박영향님도 구독료 후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